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가 되는 일은 아무래도 남편을 선택한 일인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가 넘어가는 동안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왔던 건 제 딸이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참아왔던 건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번만큼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남편이 일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몸을 쓰는 일이라서 허리를 잘못 쓰는 바람에 오랜 시간 고생을 많이 했었죠. 아마 거의 1년 동안은 누워서만 지냈던 것 같아요.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조금씩 몸이 회복이 되는 것 같더니 또다시 전에 했던 일을 알아보려 하길래 완벽하게 낫지 않은 이상 일자리 알아보는 건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의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치를 준 적도 없는데 집안의 가장이라서 그런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걷는 것 또한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아졌는데 옆동에 살고 계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희 아빠가 가지고 계신 건물이 몇 채가 있으신데 제가 살고 있는 건물과 시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건물은 5년 전에 제 명의로 바꿔 놓으셨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일을 줄이고 싶다며 제가 관리하길 원하셨고 그렇게 제 소유의 건물이 되었었죠. 시부모님께서 저희 건물에 살게 되셨던 이유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지속적인 적자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들 때문에 빚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셨죠. 다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저희 건물에서 무상으로 지내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아빠는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집 하나를 내어 드렸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저도 아빠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신 이유를 들었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 아들이 요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며? 내가 봤을 때 아직 허리가 좋아진 것 같지는 않던데 웬만하면 1년 더 쉬게 하는 게 어떻겠니? 한 번 다친 허리는 또다시 다치기 마련이거든. 어차피 네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받고 살아도 충분한데 내 아들이 무리하면서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구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다시 무식하게 힘쓰는 일을 알아볼 텐데 차라리 그럴 바엔 너랑 같이 건물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오죽했으면 내가 직접 여기까지 찾아왔겠니? 웬만하면 그냥 지금 버는 돈으로 같이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이가 계속 일자리를 알아보려는 게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게 답답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이가 일을 하고 싶다면 저는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병원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고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워낙 몸 쓰는 일을 많이 해와서 그런지 그동안 몸에 피로가 많이 쌓여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회복을 했는지 움직이고 싶어 하더라고요. 계속 집에만 있게 하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또 다른 걸 생각해 보면 되죠. 저희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것 말고 또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내가 이번에 괜찮은 자리 하나 봐둔 게 있거든. 딱 가게 차리기 좋은 위치라. 이번에 꽈배기집 하나 차려볼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까베기요? 어머님 그런 것도 만드실 줄 아세요? 맛만 좋다면야 손님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겠지만 그런 곳은 임대료도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찾아온 거잖니. 네가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고 아직 대출받은 빚도 다 갚지 못했는데 또다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잖아. 거기에다가 차리면 분명 대박 날 거다. 내가 주변 상권 조사까지 싹 다 했는데 꽈배기 가게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 하루라도 빨리 입점시켜야 다른 사람들이 시작을 안 하지. 내부 인테리어만 우리 돈으로 할 테니까 네가 보증금이랑 임대료 좀 내줄 수 없는 거니? 내가 오죽하면 찾아왔겠어. 사돈댁 덕에 우리 집안이 지금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니야. 분명 대박 날 거고 나한테 투자한 거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 사람이 꽈배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 믿기 힘들다면 내일 만들어서 올 테니까 먹어보고 결정하는 건 어때? 우리가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니? 시부모님이 저에게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서 사용할지 고민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가족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잘 살면 좋겠지만 시부모님이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셨던 방식을 보면 절대 돈을 잘 벌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위생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재방문율을 떨어뜨릴 정도로 불친절했었죠. 그래서 꽈배기 가게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드리지 못하고 부모님과 상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설명을 드린 뒤 댁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때마침 외출하고 들어온 남편은 제가 심각한 얼굴로 고민을 하고 있자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대화를 이어 나갔어요. 엄마가 꽈배기 집을 하신다고? 거기가 그렇게 자리가 좋대? 마음이 급하신 거 보면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이 장인어른께 말 좀 잘해서 도와드리면 안 돼? 나도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게 어때? 어차피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 거고 몇 달간 자리 잡힐 때까지만 임대료 좀 내주면 좀 수월하게 하지 않겠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이라잖아. 돈 쌓아놔봤자 뭐해? 세상 떠날 때 들고 가지도 못하는 거. 계속 도와달라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말만 잘해주면 될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오늘 장인어른 댁에 같이 좀 가는 게 어때?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시부모님과 함께 가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갑자기 의욕적으로 변해서는 저희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부탁 좀 해보라며 계속 저를 부추겼습니다. 남편은 당장 저희 친정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다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돌발 행동에 저는 딸을 데리고 남편을 뒤따라갔고 저희 가족은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제가 좀 더 대화를 하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렇게 10분 정도 걸어서 부모님 집에 도착을 했고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앞뒤 다 자르고 다짜고짜 시부모님 가게 차리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워낙 정신없이 집 밖으로 나가다 보니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걸 깜빡해서 남편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워 하셨죠. 부모님께선 침착하게 남편을 거실로 데리고 와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셨고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돈께서 까베기 장사를 하고 싶다는 건데 돈이 모자란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한두 푼이 아니라서 당장 답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많은 게 아니거든. 일단 생각할 시간 좀 줄 수 있겠나? 김서방 자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많이 힘든 건 아는데 가게 차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나. 전에 하던 식당도 잘 안 돼서 결국 폐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네만. 네, 당연히 신중하게 결정은 하셔야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살아오신 세월을 봤을 때 단 한 번도 인생을 대충 살아가신 적은 없으세요. 장사라는 게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결정하신 사업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답을 주시는 게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직접 가게 운영을 도와드릴 생각이거든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번처럼 좋은 결과가 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신중하게 결정해서 다시 답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네, 그렇게 하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 사람도 허리가 괜찮아져서 일자리를 구하던 도중에 나온 말들이라 더 의욕이 생긴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예상했던 대로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잘못하다간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몰라 고민하던 끝에 많은 돈을 빌려주기는 힘들 것 같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를 원하지 않으셨던 부모님께서 내리실 결정을 저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결정을 내리신 거라 부모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저희 가족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게 아닌 시부모님과 남편은 불만이 한가득이었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곤 상처되는 말을 늘어 놓으셨죠. 내가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니?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도와달라고 한 건데 어쩜 바로 거절을 할 수가 있니?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돈 문제로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거절을 하신 거였어요. 가족 간의 돈거래는 신중해야 되잖아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쪽 상가가 좋은 건 알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게 어떻겠어요? 요즘은 맘만 좋다면 멀리에서라도 찾아오잖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님 많이 힘드실 때 모른 척 한 것도 아니고 도와주셨잖아요.
지금 살고 계신 집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사람도 가게 오픈하면 열심히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으니 분명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기분 전환이라도 좀 할 겸 밖에 나가서 외식이라도 할까요? 어머님, 이대로 그냥 가시게요? 시부모님께서는 얼굴이 굳어지셔서는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았지만 너무 크게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 저 또한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선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가시자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곤 마음이 안 좋았는지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감정이 격해졌는지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저도 서운함을 표현했어요. 돈도 많은 집안이 그거 얼마나 된다고? 꼭 그렇게까지 거절을 했어야만 해? 우리 부모님은 당신한테 부탁하는 게 쉬웠는 줄 알아?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어? 허리 다쳐서 집에서 쉬는 것조차 눈치 보이니까 집안일이며 육아까지 전부 다 책임지는데 나를 봐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냐? 당신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장인어른이 안 도와주겠냐고. 진짜 너무 실망했다고. 이런 거 보면 꼭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나 오늘 안 들어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방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 집안이 어때서 지금까지 당신 집안 도와준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어느 누가 집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줘. 그리고 당신이 다쳤을 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불만을 얘기한 적 있었어? 당신이 허리 다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나 혼자 애 보고 집안일 하는 게 쉬웠는 줄 알아? 다른 여자였으면 벌써 때려치우고 이혼했을 거라고. 나는 지금도 당신이 알아서 해주길 기다리고 있잖아. 괜히 돈 빌려줬다가 오히려 양가 집안에 안 좋은 감정이 생길까봐 아빠는 그게 걱정돼서 거절을 하신 거야. 그리고 꽈배기 만드는 거 아직 단 한 번도 해보신 적도 없으시다며. 마음이 급하시니까 아버님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셨잖아.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반찬 좀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뭘 목격했는지 알아?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꽈배기를 사가지고 걸어오시면서 드시고 계시더라. 두 분이서 하나씩 드시고 계시는데 어머님이 일단 가게부터 오픈하는 게 급하다면서 일은 나중에 배워도 된다고 사가지고 온 꽈배기를 나한테 주면 될 것 같다는 말을 하셨어. 내가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 어떻게 꽈배기 하나 만들어 본 적도 없으시면서 무작정 가게부터 차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장사라는 게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도 망하는 게 요즘 세상인데 아버님 어머님께서 하신 행동은 우리 부모님께서 힘들게 벌어모으신 돈을 그냥 흥청망청 쓰시겠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잖아. 우리 부모님이 오죽 급했으면 그러기까지 했겠소. 그쪽이 위치가 좋고 이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어떻게 당신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는 거야? 내가 당신 집안 이해하지 않았으면 벌써 갈라섰어.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는지 알아? 우리는 계속 베풀기만 하는데 당신이랑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갈 수 있을지 고민만 하고 있잖아. 내 말이 틀려? 지금 상황을 봐봐. 땡전 한 푼 없이 우리 가족들에게 기생충처럼 얹혀 살고만 있으면서 돈만 축내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요즘 정말 많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당신이 가서 좋게 설명드린 뒤 마무리하고 와. 나도 정말 많이 참았거든.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건 사랑이 때문이라고. 그리고 당신도 이제 일자리 알아봐. 집안의 가장이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언제까지 쉬고만 있을 건데? 당신 부모님 꽈배기 가게 차려주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 해드리면 되잖아.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도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었는데 저희 가족에 대해 함부로 말한 남편과 시부모님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결국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대출을 받으셨고 원하시는 가게를 무리하게 오픈하셨어요. 남편도 시부모님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면서 열심히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부모님의 가게에 가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었죠. 아빠는 그래도 가게를 오픈했는데 가봐야 하지 않겠냐며 장사가 잘 되고 확실히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때 도와줘도 늦지 않는다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 될 때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상상했던 거와 다르게 가게 안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당황한 저희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시모가 꽈배기를 건네주셨고 저희 가족은 하나씩 시식을 해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았어요. 제대로 배우지 않고 무턱대고 차린 꽈배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겉은 거뭇하게 탔는데 속은 익지 않아 너무 질어서 밀가루를 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의욕만 앞서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가족이 도와주지 않아서 장비가 좋지 않아 문제가 생긴 거라고 불만을 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길 건너편에 대형 꽈배기 가게가 생겨서 시부모님 가게에는 오지도 않는다며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줄 수도 없을 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시댁 식구들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아빠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무턱대고 일을 저지른 결과라며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또다시 대출빚만 늘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대출빚을 갚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또 몸쓰는 일이라 언제 어떻게 허리를 다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가면 갈수록 대책 없는 시댁 집안들의 행동들 때문에 답답했었고 부모님께서는 금전적으로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이 대책 없이 저질러버린 일들을 도와준다면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라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자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 집에 직접 찾아가셨는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놀라 허겁지겁 친정집으로 향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도대체 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남도 아니고 그래도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상황이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 않는 거냐고요? 제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도와주실 건가요? 아직 빚도 못 갚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또 대출을 받아 가게를 차렸는데 망했으면 저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시면서
그냥 불구경 하시듯 쳐다만 보실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제 아들은 허리가 온전치도 않은데 빚을 갚으려고 밖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러다 또 허리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왜 다들 말이 없으세요? 무슨 말을 하셔야 대화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도와드린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 겁니까? 제 딸한테 들었었는데 사부인께서 아무 계획 없이 마음만 급해서 무작정 밀어붙인 거라면서요. 꽈배기도 만들지 모르는데 주변 상권에 꽈배기 가게가 없다고 먼저 입점하려다가 이 꼴을 당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도 모르고 도와드렸으면 제 돈도 잃게 되는 건데 이게 왜 저희 탓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배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도와드릴 생각 없으니 사돈께서 저지른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시죠. 시부모님께서는 얼굴이 붉어지셔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박차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막무가내로 나가시는 시부모님의 행동에 저 또한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시부모님의 막말에 상처를 받으셨는지 먼저 손을 내밀어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도 심각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것도 거침이 없었고 애가 보는 앞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의 행동에 점점 지쳐가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았고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었지만 제 딸이 받게 될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 쉽게 이혼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온 시간이 5년이나 지나 버렸고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만큼 남편에게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밖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의 병명을 듣게 된 저는 너무 놀라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고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갑상선 암으로 한동안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계셔야만 한다며 아빠도 괴로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담당 의사는 3기에 접어들기 전에 발견하게 된 거라 집중 치료만 잘 받는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며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해줄 만큼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는데 몸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길래 고깃집에 다녀왔냐고 물어보니까 배가 고파서 잠깐 식당에 들렀었다며 저희 엄마가 운영하는 소고기집 가게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오는 중이라며 문병객에게 식대 내주는 게 도리 아니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되묻자 툭불 등심 12만 원 정도 먹었는데 사장인 저희 엄마 앞으로 청구했다며 카운터 직원에게 얘기해 놓았다고 엄마 앞에서 이쑤시개로 치아에 낀 음식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안 나와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확인을 해보니 엄마 식당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받는 순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까 남편 되시는 분이 사장님 앞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가셨거든요. 문병객이라는 말만 하고 나가셨는데 지금 다른 가족분들까지 오셔서는 한 차례 드셨는데 한 4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사장님 문병객이라면서 여기서 낀 일을 해결하고 병원에 가시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붙잡고 있긴 한데 손님들도 계속 들어와서 급한 마음에 일단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아까 남편 되시는 분께서 투불 등심 12만 원 드시고 가셨고요. 이분들은 40만 원어치 드시고 나가시려는 거 힘들게 맞고는 있는데 저희도 들은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데 일단 전화 바꿔 드릴게요. 나다. 오래간만이지?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안 싸더니 갑상선 암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던데 그래도 병문안 가는 게 도리일 것 같아 잠깐 들리려는데 우리가 점심을 안 먹었지 뭐냐. 그래서 가는 길에 사돈이 운영하는 가게에 잠깐 들려서 한 끼 해결했는데 오래간만에 소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목구멍에 술술 넘어가더라고. 투불 등심으로 한 40만 원어치 정도 먹었는데 사돈이 어차피 사장이니까 그 앞으로 청구하면 되잖아. 문병객에게 식대 내주는 건 당연 도리 아니겠어? 지금 사돈 병원으로 출발할 거니까 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직원들 좀 빨리 치워봐라.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아직 감이 안 잡히나 봐. 어머님,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세요? 저희 엄마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지금 엄마 식당에서 소고기를 40만 원어치나 드셨다고요? 병문안을 오시려면 먼저 병원에 오셨다가 식당에 들리는 게 순서 아닌가요? 지금 당장 어머님이 드신 거랑 이 사람이 먹은 음식값 지불해 주세요. 어머, 내가 왜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나는 내 아들의 말을 따른 것밖엔 없는데 할 말이 있으면 내 아들한테 해라. 그리고 너는 문병객 대우를 이런 식으로 하니? 기분 나빠서 병문안 갈 생각도 싹 사라졌으니까 내 아들이 한 걸로 퉁치도록 하자. 그럼 이만 끊으마. 그러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잖아. 이런 일로 오래간만에 우리 부모님 배에 기름칠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꼭 그렇게까지 모질게 말을 했어야 돼? 당신은 지금 우리 집안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저지른 거 알아? 그동안 우리 엄마 식당에 들어오지도 못하다가 입원하시니까 문병객 핑계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먼저 병문안을 오시고 좋게 대화를 풀어나간 뒤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게 순서 아니냐고. 우리 엄마가 누워 계시는데 앞에서 일을 쑤시고 있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신이랑 내가 함께한 세월들이 너무나 후회돼. 사랑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러다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다. 이제 그만 갈라서도록 하자.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가자고. 그리고 그동안 무상 거주 중이었던 내 건물에서도 당장 나가. 문병객 도리? 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럼 세입자 도리도 뭔지 알려줄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 이혼을 통보했고
곱방귀도 안 끼던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그동안 무상으로 살고 계셨던 집 또한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좋게 풀어가려는 시모와 남편이 슬슬 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봐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부모는 살고 있던 집에서 어떻게 나가냐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조금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남편과 법적으로 남남이 된 이후 시부모님과 남편은 결국 지금 살던 집보다 훨씬 더 작은 집을 구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죠. 최대한 좋게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봐주고 싶지 않았어요. 기생충 같은 그 사람들과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제 딸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지금도 저희 가족에게 미련이 남았는지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절대로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인간들과 함께했던 세월들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네요.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남편은 재결합하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힘들게 빠져나온 만큼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받아줄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 딸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던 건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서 가정을 깨는 것보다 제가 좀 더 참고 살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엔 출산을 한 이후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사고를 한두 번 친 것도 아니고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참고 살아갈 수는 없었죠. 그런데 시모는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들을 인내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임신한 저를 함부로 대하셨는데 그 이유는 시모가 손주를 별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다른 집안 같은 경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시모는 오히려 아이를 가지는 것보단 저와 남편이 남은 인생을 즐기기를 바라셨어요.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아이를 시모는 상당히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시모의 성격은 저도 처음 겪었을 만큼 특이했었고 당황스러웠던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되었었죠. 임신한 상태에서 시모를 상대하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시모는 그런 제 마음도 전혀 알아주지 못한 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유는 없는 거라고 남은 인생을 애만 키우다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면서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셨죠. 얼굴만 마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들려오는 시모의 불만들은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었고 남편 하나도 벅찬데 시모까지 한술 더 뜨는 행동들이 결혼 생활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눈앞에 훤하게 보이는 날들이 막막했던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주길 부탁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남편한테 저와 아이의 인생을 맡기는 게 너무 불안하기만 했었죠. 남편은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며 믿음이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임신한 상태에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당신의 그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계획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도 믿음이 가는데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잖아. 내가 언제까지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거야?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은 같이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 거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한 거야? 한 번에 모든 걸 처리할 수는 없잖아. 나도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건데 당신이 좀 봐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주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를 왜 못 기다려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데 당신이 닥달하면 나도 힘이 든다고. 당신 말 정말 웃기게 한다. 내가 언제 닥달했다고 그래?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쩜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항상 매사에 계획도 없고 불평불만에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며칠 전에 어머님 집에 왔다 가셨어. 나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출산하자마자 바로 일자리 알아보라고 하시더라.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시니까 용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그렇다고 당신이 이 집을 홀라당 해먹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언제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용돈 좀 올려달라고 내 얼굴만 보면 돈 얘기만 하고 있다고. 내가 조만간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 아빠 귀에 들어가는 순간 내 목숨은 날아가는 거라고. 나도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어머님한테 매번 털리는 것도 이제 지친다고. 내 얼굴만 보면 아이 가졌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아이 가지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시간이 반복이 될수록 나도 더는 버티기 힘들어. 집안의 가장이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전 재산을 털어서 투자를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었고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큰일을 당신 혼자 결정했다는 건 내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압류 스티커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이 저거 보시는 순간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럼 또 내 탓으로 돌리시겠지. 나도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는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딱 한 번만 크게 투자하고 빠지려고 했지. 인생은 한 방이잖아. 당신이 말하는 그 한 방 때문에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해. 이대로 가다간 얼마 못 버틴다니까. 그럼 당신이 부업이라도 좀 하면 안 돼? 배가 불렀으니 밖에서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집에서 손부업 같은 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당신은 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구나. 내 손 안 보여? 이게 여자 손이야? 전부 다 갈라지고 터질 정도로 매일 부업을 하고 있잖아. 하루 종일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몇 분 벌어보겠다고 부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이 벌어오는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나가고 내가 부업으로 버는 돈은 전부 생활비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업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를 수가 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무관심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남편 하나 잘못 만나 힘들어진 인생 전부 제 탓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힘겹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남편은 노력하고 있는 저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퇴근하면 하는 일이 맨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으니 제가 부업을 하고 있는지 손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몰래 전 재산 털어서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코인이라는 거에 투자를 했다가 전부 탕진을 해버렸고 빚만 잔뜩 있는 상태로 접어들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숨은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인생은 한방이라면서 또다시 무언가를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습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남편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었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시모까지 거들고 있어서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제가 남편이 집을 홀라당 날려먹었다고 말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일같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곧 태어나게 될 뱃속의 아이가 저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만 받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틴다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경매로 넘어간 저희 집에 오신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었죠. 이 사실을 서둘러 남편한테 알려 도움을 요청하자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시모도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거의 없어서 남편이 말렸는데도 무조건 저희 집에 오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남편은 무조건 시모를 막아야 한다면서 시부의 귀에 들어가는 건 원하지 않고 있었고 저 또한 안 좋은 상황을 막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친정집으로 향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서둘러 짐을 챙긴 뒤 집 밖으로 나간 다음 택시를 잡아 올라타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통에 친정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다음에 오시길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너 지금 나가지고 노는 거니? 이제 막 출발했는데 그럼 진통이 왔다고 미리 얘기를 하던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를 쏙 빼닮았나 보다. 얌전히 있으면 되는 건데 하는 짓이 어쩜 너랑 똑같니? 그럼 내 아들 먹을 음식만 들여놓고 나올 테니까 너는 사돈댁에 가서 몸조리나 하고 있어라. 어머님, 지금 꼭 가셔야 될까요? 제가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놓은 상태라 지금 가셔도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이따가 그이한테 음식 받아가라고 말해 놓을게요. 뭐? 비밀번호를 바꿔? 그럼 나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 거야?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주고 오늘 저녁은 아들과 함께 저녁 먹고 들어가도록 하마. 왜 대답이 없니?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구나.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니? 아휴, 그럴 리가요. 어머님 혼자 가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렇죠. 일단 제가 그이한테 먼저 전화를 좀 해볼게요. 바로 어머님한테 그이가 연락을 줄 거예요. 시모는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었지만 저도 시부모님이 안 좋은 소식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이어나갔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만나 음식을 받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어요. 그렇게 한 번의 위기를 겨우 넘길 수는 있었지만 언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부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조심했어요. 남편이 집을 날려먹었다는 걸 알게 되시는 순간 집안은 폭풍이 휘몰아칠 테고 뼈도 못 추리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이 오기 전에 저희 부부가 사전에 모든 걸 막아야만 했었습니다. 남편은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결국 걸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원래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남편은 중간에서 시모에게 음식을 받아 집으로 들어간 뒤 압류 스티커를 전부 다 뒤로 숨겨놨었어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부모님이 알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놨었죠. 그렇게 매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내다 보니 제 몸에도 문제가 생겼고 출산 예정일보다 좀 더 일찍 출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주기를 다 채우지 않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도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아 관리만 잘해주면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 집에서 일주일 정도 몸조리를 한 뒤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부모님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모르고 계셔서 남편과 제가 잘 지내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남편은 시모가 저희 집에 한번 오시려고 했었을 때 불안함을 많이 느꼈는지 경매를 취소하기 위해 퇴근을 한 뒤에 대리운전까지 뛰며 당장이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남편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 한 고기만 넘기면 숨통이 트일 줄 알았어요. 저도 육아에만 집중을 할 수는 없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을 찾아보았고 저희 부부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는 저에게 많은 시간을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었고 잠 한숨 잘 수 없을 정도로 아이한테서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라 이를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겨운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던 어느 날, 평소에는 집에 오시기 전에 항상 연락을 주셨는데 그날은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이 오셔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을 열어드려야만 했어요. 몸도 전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에 지쳐 있다 보니 갑자기 찾아오신 시모를 제대로 챙겨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 아주 반쪽이 됐구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이를 가지는 순간부턴 인생을 말아먹는다고 했었지? 이제야 내 말에 조금은 공감이 가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웃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해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왔겠어? 너도 이제 복직할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집에만 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 요즘에 돌봐주는 도우미 아줌마도 많다더만. 그거 이용하면 되잖니? 사돈댁 분들은 사업을 하시니 시간이 나질 않고 나도 이 나이 먹고 애 봐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서둘러 도우미 좀 알아봐라. 저 출산한 지 이제 일주일 넘어가고 있어요. 몸도 회복이 아직 덜 됐는데 복직이라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우선이지 일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 내 아들이 요즘 용돈까지 끊어버렸는데 이유는 말도 안 해주고 아이한테 들어갈 돈이 많다는 말만 하는데 그건 핑계인 것 같고 도대체 왜 내 용돈을 끊어버린 거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돈줄을 끊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내가 용돈을 다시 받으려면 네가 복직하는 수밖에 없지. 당분간 일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시기에는 아이한테만 집중을 하고 싶어요. 아버님께서 일하시는데 직접 달라고 하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 꽉 막힌 인간이 나한테 용돈을 주겠니? 세상 떠나기 전까지 절대로 자기 지갑 열지 않을 사람이다. 생활비 빼곤 용돈은 아예 주지도 않는다고. 너희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갑자기 돈을 주기 힘들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니? 사야 할 것도 많은데 언제까지 입만 벌리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 요즘 돈 나갈 때도 많고 아이 용품도 사야 해서 그이가 좀 많이 예민해졌나 봐요.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식사하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는 건 아니지. 나가서 외식을 하던지 아니면 저녁상 좀 차려봐라. 곧 내 아들 퇴근할 텐데 같이 저녁 먹으면 좋잖니? 시모는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면 집으로 곧장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만 통화 좀 하겠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현재의 상황을 알린 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어보자 남편은 시모를 그냥 돌려보내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다시 거실로 나와 시모에게 최대한 좋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 시모의 손에 압류 스티커가 쥐어져 있었어요. 너무 놀라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시모는 정색을 하면서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된다며 언제부터였는지 설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좀 됐어요. 그이가 지금 막으려고 애쓰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이도 잘해보려고 했다가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라 그동안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시기라도 한다면 화내실 게 분명한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집 아버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집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돈 나갈 때가 너무 많다 보니 어머님 용돈 드리는 것도 힘들었던 거예요. 제발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승재는 뼈도 못 추린다고. 너는 이렇게까지 될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어요. 저도 어느 정도 몸도 회복하고 아이도 어린이집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일자리 알아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경매 취소부터 하려고 그이도 퇴근하자마자 대리운전을 뛰고 있거든요.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틈틈이 부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계속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거구만.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었다. TV에 이상한 스티커가 뒤에 붙어 있길래 생각 없이 떼봤는데 압류 스티커라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기 전에 몰랐다고? 네가 얼마나 내 아들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니? 안 되겠다. 너 내일부터 당장 일자리 알아봐라.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태평하게 애나 보고 있으면 되겠니? 내일 바로 복직하고 퇴근하면 내 아들처럼 대리운전을 하던 돈 되는 일은 전부 다 찾아서 하루빨리 이 상황을 진정시켜라. 조만간 너희 시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다고 했는데 너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갓 태어난 아이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으니까 내 말에 토달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니? 어머님,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일주일 넘었는데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몸도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고요. 시간이 아직 필요해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토달지 말라고 했는데 말대꾸했다고 화를 내셨어요. 몸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시모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저를 끌고 집 밖으로 내치셨어요. 몸이 회복이 덜 된 상태라 시모에게 저항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그대로 밖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었죠. 시모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로 밖으로 내쳐져 기분이 좋지 않았고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았던 터라 결국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이가 전 재산을 탕진해버린 건데 제가 왜 아이도 돌보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어머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저와 의논도 하지 않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버린 바람에 저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세요? 지금 그이랑 살아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이 집을 홀라당 날려먹었는데 왜 제가 뒤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부부라서요? 저한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한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머님은 손자가 태어났는데도 짐스럽게만 보시고 저희 부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전부 다 알게 되셨으면서 도와주실 마음도 없으시잖아요. 오로지 용돈만 바라시는 어머님과도 인연 끊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는 거니? 네가 얼마나 형편없이 내조를 했으면 내 아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아들 집에서 살려면 월 300 벌어와라. 그래야 내 용돈 맞춰주고 빚도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사돈어른께 이 사실을 알려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좀 받아보든지 해라. 그이가 펑크낸 걸 왜 저희 부모님이 떼워줘야 하는 건데요? 저는 그럴 마음 전혀 없는데요. 깨진 항아리에 뭐하러 물을 부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 알아서 처리하게 놔둬야 정신을 차리고 다음부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겠죠. 저도 그이랑 사는 거 지칠 대로 지쳤고 같이 살 마음 조금도 없었는데 어머님이 제 고민을 확실하게 결정지어 줄 수 있게 해주셨네요. 저 그이랑 이혼하고 어머님과도 인연 끊겠습니다. 이런 집구석에서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겠어요.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시모도 화가 나셨는지 현관문을 열고 저에게 달려드셨어요. 분노한 시모를 온 힘을 다해 옆으로 밀친 뒤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현관문을 걸어 잠근 뒤에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수습이 되지 않을 만큼 사태가 심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압류 스티커를 발견하셨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시모는 용돈을 받지 못한다는 거에 화가 나셔서는 오히려 저한테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 잘 자고 있던 아이까지 놀라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는 막장 집안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집안과 살면 저와 아이는 결국 끝이 없는 불행의 길을 걷게 될 게 뻔했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신 부모님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많이 실망을 하셨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남편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막말을 퍼부으면서 제가 버릇이 없다고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했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시모의 거침없는 언행에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며 애언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저 몰래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본 뒤 최대한 끌어모아 하지 말아야 하는 걸 또다시 건드렸고 결국 그 돈마저 탕진했다며 수습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많이 놀랐지만 시모도 당황한 듯 남편한테 재차 물어봐도 아무 말이 없자 시모는 오열을 했고 저희 가족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긋지긋했던 그 인간들을 뒤로한 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더는 수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버려 시부의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집안은 난리가 났지만 시부는 남편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연을 끊어내어 버렸죠. 저도 그날 이후 경제적인 개념이 전혀 있지 않은 남편과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전에 부모님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50평대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저희 엄마는 당분간 사업에서 손을 떼고 저와 아이를 위해 전적으로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지 심적으로 많이 편해졌었죠.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고 남편이 모든 걸 해결하길 바랐었어요. 수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닐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또다시 대출을 받아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부모님과 함께 50평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곤 배가 많이 아프셨는지 저희 집에 몇 번 찾아오셔서 한바탕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돈 좀 빌려달라고 하셨지만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시부도 이미 생각 없는 시모와 남편을 내쳐버린 상태라 집안으로 들이지 않고 있어서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누구는 한 번의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에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상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불행을 겪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남편과 시모가 아이를 핑계로 저와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만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접근 금지 신청을 하려고요. 제 자식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는 모습이 몇 번 보였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혼자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 주변 분들과 충분한 상의 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결혼 생활 8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을 때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결국 서로 남남이 되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과 처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것도 아니었지만 크게 싸우는 일 없었고 서로에 대해 존중해 주면서 살아왔었는데 작년에 시모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남편과의 갈등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혼자 계신 시모가 밥 한 끼 하자면서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셔서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제일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갈 수도 없는 건데 시모가 부르면 무조건 가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남편이 만들었고 제가 따로 약속이 있다고 얘기해도 이해해주지 않았었죠. 시모가 혼자 계시다 보니 남편은 항상 신경이 쓰인다면서 같이 가주길 원했었어요. 제가 못 가면 혼자서라도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얘기하면 시모에게 전화해서는 분위기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들어버려 그런 상황들이 싫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게 되었죠. 그냥 밥 한 끼 먹고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굳이 만나서 대화 좀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남편은 본인이 원하는 걸 꼭 해야 직성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결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었어요. 시댁 문제로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모의 행동들이 불만을 쌓이게 만들었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시모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집에 혼자 계시는 게 외로워서 저희를 부르는 거라면서 되려 저를 못된 며느리로 몰아갔어요. 혼자서 지내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아들 얼굴 보는 낙으로 사는데 그것도 네 눈치를 봐야 하니? 나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니?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왕 오는 거 좋게 웃으면서 오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필요도 없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거 이해 못해줘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해? 내 주위 사람들 보면 마누라가 알아서 주말만 되면 시댁에 가자고 먼저 얘기 꺼낸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항상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부부가 된 지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이걸로 감정이 상해야 되는 거야? 정말 말 이상하게 하네.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나쁜 며느리인 줄 알겠다.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 집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 적 있어? 나야말로 서운하지. 주말만 되면 어머님 집에는 항상 와야 하는 거고 우리 집에는 왜 가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부모님이 다 계시고 어머님은 혼자라서 그런 거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율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되는 건데? 내 친구들은 남편이 알아서 친정 부모님 집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다는데 당신도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리고 개인적인 볼일이 있으면 혼자 오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굳이 따라와야 하는 건데? 나 없을 땐 밖에서 어머님이랑
단둘이 외식하면 되는 거잖아. 한번 같이 안 오면 남자가 삐져가지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당신 어머님 댁에 오면 그냥 앉아서 TV만 보고 있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잖아? 그렇다고 우정이를 돌봐주는 것도 아니면서 바라는 건 엄청나게 많지?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내가 더 오기가 싫은 거라고. 너는 셰미가 옆에 있는데 집안에 가장인 내 아들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보고 있는데도 큰 소리 치면 집에서는 아주 잡아먹으려 들겠다. 저는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의사소통이 벽이 생긴 것 마냥 시모와 남편은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본인들 생각만 할 뿐이지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었죠. 참는데 한계가 오게 되자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는 거친 말이 입 밖으로 나왔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동안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채 관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한동안 조용했던 남편이 주말이 오자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할 일 없으면 나랑 같이 엄마 집에 좀 다녀오는 게 어때? 엄마가 요즘에 몸이 좀 불편하다는 말을 자주 하셔서 신경이 좀 쓰이는데 당신이 같이 좀 가서 이것저것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하지 않겠소? 나 오늘 친정에 가기로 했어. 당신은 그게 문제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순서 아니야? 나도 다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건 상관도 안 하잖아. 그냥 어머님 댁에 가자고 하면 내 일정은 어떻게 할 건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오늘은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당신 혼자 다녀와도 되잖아. 남편은 친정은 다음 주에 가라면서 강압적으로 저를 시댁에 데리고 가려 했어요. 또다시 제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치밀었고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게 되었죠.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뒤 집 밖으로 뛰쳐나온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남편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편과 이런 일로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제 딸한테 아빠 없이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고 아이와 함께 부모님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당히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해하면서 말을 잘 못하길래 무슨 일이 생겼냐고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자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모가 쓰러져 있었다며 응급실로 급하게 옮겨진 뒤 수술실에 들어갔다면서 의사가 중풍이 온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시모가 쓰러지자마자 발견된 게 아니라서 심각한 장애가 생기게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었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린 뒤 병원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하니 시모는 수술실에 계셨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뇌혈관 장애로 정신을 잃고 넘어졌을 때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후유장애가 크게 오지 않았겠지만 꽤 오래 방치가 되어 있던 상태라 문제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수술실 앞에서 시모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걸어오던 남편이 저를 보며 갑자기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이 모든 게 제 탓이라면서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남편은 뺨을 올려 버렸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가자고 했을 때 바로 따라왔으면 우리 엄마가 저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만약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네가 감히 내 딸의 얼굴에 손을 대? 오면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내 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왜 남한테 탓을 돌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뺨에 손을 올릴 수가 있어?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졌어도 나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이게 전부 다 내 탓이라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저지른 거야? 나랑 이제 그만 끝내자는 거지?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처음부터 우리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돼. 이기적인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라고.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자. 그리고 다시는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너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저는 남편의 막말에 뺨을 올려 붙였고 수술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한테 뺨을 맞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도 남편의 행동에 많이 놀라셨는지 화를 내셨고 이런 상황이 오자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하루빨리 이혼 절차 밟으라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결국 더는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수술실에 들어간 시모를 보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해봤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서로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아 이혼 서류를 가지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시모가 누워 계셨고 남편이 그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얼굴빛을 하고 있는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시모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시모와 남편 앞에 섰는데 병상에 누워 계시는 시모의 몸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던 이혼 서류를 알고 있었는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길래 건네주었고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그만 나가주길 원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고 시모의 몸 상태가 많이 심각하냐고 물어보니 반신불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길래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동안 생활했던 짐들을 한쪽으로 쌓아두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랑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너는 지금
머릿속이 온통 이혼으로 꽉 차 있냐? 이혼은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이 원한 거잖아. 그때 수술실에서 한바탕 난리 쳐놓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 우리 부모님도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 나는 이혼 못 해주니까 정하고 싶으면 소송으로 가던지 우정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다고 내 뺨을 때려?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내 뺨에 손을 올렸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 아니야? 어찌됐든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이 서류 다시 가져가. 그리고 내일부터 병실에 누워 계신 우리 엄마 좀 살펴드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난리를 쳐놓고 당신 정말 철판 하나는 두껍다. 나보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내가 태평하게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을 하는 입장인데 나보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이제야 왜 나랑 이혼하지 않으려는지 알겠네. 어머님이 중풍으로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되니까 도와줄 손은 필요할 것 같아 나랑 이혼하지 않겠다는 거지? 나랑 이혼하면 어머님은 당신이 전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 아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럼 나한테 잘하지 그랬어.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억지 부려봤자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면 나는 소송으로 갈 거고 이런 집안에서 우정이를 키울 바엔 차라리 우리 부모님 밑에서 안정적인 환경 안에 사는 게 아이가 성장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나를 붙잡을 생각하지 마.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려 해도 우리 관계 더는 좋아질 수 없어. 이 집은 공동 명의인 거 알지? 당신도 빠른 시일 내에 짐 다 싸놓고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처분해서 재산 분할해야 되니까. 나도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될진 몰랐는데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됐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옆에 있어줬을 때 잘했어야지. 조만간 법정에서 보는 게 빠를 것 같네.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었던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봤자 결국 결과는 똑같아질 것 같아 더는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시기가 회사 일이 바쁜 시기였었죠. 문제는 출장까지 잡혀 있어서 아이를 엄마한테 맡겨야 했었고 3일간 지방에 있어야 되는 신세라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지방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말에만 올라오셨는데 그 사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저는 급하게 짐을 챙겨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었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저와 아빠 몰래 혼자서 검사를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고 그 결과를 제가 출장 갔을 때 듣게 된 거였죠. 병원에서 좀 심각하게 보셨는지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말에 엄마는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던 거였어요. 아빠한테는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건 위험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주말에 오셨을 때 알려주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안한데 당신 오늘 바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입원 수속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병원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참네. 우리 엄마 병수발 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보고 장모님 입원 수속 도와달라는 게 말이 되냐? 어차피 이혼하겠다며. 네 엄마 일 네가 알아서 처리해.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우리 엄마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꼴의 사이라고. 그래도 그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제 곧 남이라고 아예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갑상선 암이래. 서둘러 수술 날짜 잡아야 하고 입원 수속 밟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입원할 수 있게 옆에서 신경 좀 써줘. 어? 돈을 받아쳐 먹었으면 할 도리는 하라고 이 망할 놈아. 끝까지 밑바닥만 볼 거야? 돈은 돈이고 이건 다른 문제인데 내가 왜 움직여야 돼? 우리 엄마 간호해 드리는 것도 힘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입원 수속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 도움 필요할 때만 우리 집에 찾아와서 손 벌리던 놈이 그게 할 말이야? 네가 나 몰래 사고치고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빌린 돈 이번에 이혼할 때 전부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별것도 없는 게 꼴의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나 몰래 대출받아 사업했다가 망해서 상황이 악화되니까 수습하려고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려갔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겠지. 충분히 당신 마음 알게 됐고 서둘러 이혼 준비할 테니 법정에서 보자. 지긋지긋했던 당신과의 인연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너는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는 남편과 제가 전화한 사실을 모른 채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입원 수속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정신 나간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네 딸 노릇을 내가 왜 해야 하냐면서 막말을 퍼부은 뒤 끊어버렸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셨어요. 그동안 사이한테 해준 것들이 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면서 상처를 크게 받으셨는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남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과 함께한 세월들이 너무 큰 후회로 밀려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어려울 때는 저희 부모님께 손을 벌려 도움을 받았으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암 때문에 수술을 해야 돼서 입원 수속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남편은 되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변해가는 모습에 더는 실망할 것도 없었어요. 결국 그날 서둘렀지만 병원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엄마 혼자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엄마의 얼굴을 잠깐 본 뒤에 학원에서 끝날 시간이 된 제 딸을 데리고 가려는데 학원 앞에 남편이 서 있길래 서둘러 내린 뒤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딸이 나오자마자 남편이 데려가려 하길래 딸의 팔을 낚아챈 뒤에 남편의 어깨를 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딸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온 거라며
같이 시간도 못 보내냐고 화를 냈어요. 제 딸을 남편의 곁에 두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무시하고 차에 태운 뒤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이런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눴다면 아마 딸이 보는 앞에서 제 손은 남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갈 게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를 했었고 그렇게 병원을 다시 도착해 엄마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뒤따라왔는지 병실 문을 열고 상황을 살피면서 들어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을 끌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간 뒤 참고 또 참았던 화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저를 남편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가서 너희 엄마나 챙겨. 너 같은 놈을 그래도 사이라고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 딸 노릇을 내가 왜 하냐고? 아무리 우리가 막장으로 가고 있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 그래도 당신을 믿고 살아온 시간이 8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아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가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아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우리 아직 서류에 도장 안 찍었고 충분히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장모님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당신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 나도 회사 생활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지쳐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줘. 요즘 제정신이 아니라서 나도 많이 힘들어. 그런데 아까 병실 앞에서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장모님이 20억 점포를 인수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말이 사실이야? 나 예전에 사업 말아먹고 도와주신 이후로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거든. 그리고 요즘 들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 회사 생활은 계속 묶여 있으니까 우리 엄마 병간호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장모님이 이번에 점포 인수하면 나도 자리 하나 달라고 하고 싶은데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사위 노릇 잘할게. 그리고 좀 전에 했던 말들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자. 우정이 이제 1학년이야. 벌써부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드는 거 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가자. 그래도 안 좋은 추억보단 좋은 기억이 훨씬 더 많았었잖아. 아까 우리 엄마랑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니? 점포 인수한다니까 갑자기 나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나 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네 딸 노릇을 자기가 왜 하냐고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으면서 우리 엄마 점포가 욕심이 나니? 너 정말 뻔뻔하구나.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하지 그랬어. 너는 보면 항상 앞날은 생각도 안 하고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문제야. 우리가 이혼하는 거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으니까 중풍 걸린 네 엄마 아들 노릇이나 해.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이혼 안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소송 들어가면 서류에 도장 찍을 수밖에 없을 거야.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도장 찍고 깔끔하게 갈라서는 걸로 하자. 평생 중풍 걸린 네 엄마 병수발 들면서 잘 살아봐.
저는 가지고 있던 이혼 서류로 남편의 얼굴에 뺨을 날려 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자 불안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더 치밀어 올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뜯어 말리는데도 억지로 병실까지 들어와서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그 모습이 전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걸 저와 엄마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병실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더 찾아왔지만 저희 가족은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고 소송으로 밀어붙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 버렸네요. 아빠도 남편이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지만 이미 이혼을 하게 됐고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우정이를 봐서라도 참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엄마는 다행히도 갑상선 수술 결과가 좋아서 충분히 쉬어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상태세요. 저희 가족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효자인 척 하던 남편은 혼자서 버거웠는지 끝내 시모를 요양원으로 모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질 것처럼 행동하더니 저와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니 시모를 요양원에 바로 보내는 모습을 보니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적진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헤어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가 잘 돼야 그 사람이 더욱더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